기각 결정이 나자 이상민 장관은 바로 면죄부를 받은 듯 헌재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자고 했습니다. 참사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모두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부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이 장관은 바로 수해 지역을 찾기도 했는데 공석일 동안 가장 큰 피해가 나 여기로 향할 거라고 예상이 나왔던 오송 지하차도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장관의 행보는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본 이상민 장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충남 청양을 찾았습니다. 지난 21일 내린 큰 비로 제방이 무너진 곳입니다. 이 장관은 이재민을 만나 이태원 참사도 언급했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재해 현장을 찾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12구 참사 그리고 이번 수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이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해 때 14명이 숨지며 이태원 참사와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온 오송 지하차도는 찾지 않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실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혹시 오송 안 가시고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하시겠습니다. 그만하시겠어요. 그거는 계속 가실 겁니다. 계속 네. 가실. 대신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첫 방문지로 청량을 간 데 대해 이재민이 많은 곳, 또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 결정 직후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 전체를 정쟁으로 몰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헌재 결정을 지켜보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참담하고 아프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방해하고 조롱하면서 유족이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헌재 앞 상황은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보고 나섭니다. 이게 맞으세요? 이상해! 선고가 난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책임자들 모두 면죄부를 받은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고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이상민은 자진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특별법을 위해서 서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유족들의 기자회견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항의하는 과정에서 유족 한 명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고 몸싸움을 하다가 다친 유족도 있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오늘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회부 조혜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탄핵은 사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 법조계에서는 탄핵은 좀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결과는 그 관측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탄핵이 아니라고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덧붙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원론적 지시로 100분 가까이 되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헌재가 그렇게 짚었다고 해도 오늘부로 사실상 어떤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길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예전 상황 좀 보시면 참사 직후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네. 네, 정무직인 장관이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어떤 실무적 차원을 넘어서 도의적 차원의 책임까지 지던 역대 정부에서의 관행과는 크게 다릅니다.
결국 이런 버티기가 167일 동안 이어졌고 또 탄핵이 기각된 만큼 그 버티기가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재난 업무의 주무 장관이 반년 가까이 자리를 비운 동안 재난 문자 오류 또 폭우 피해 등 각종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결정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입장을 냈던데 정치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이 장관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국힘은 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 안전 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둘 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탄핵 카드를 던진 셈이 됐고 오늘 이 탄핵이 기각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좀 기가 살게 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까지 오늘 복귀하면서 이태원 참사 고위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다 제자리를 지키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참사 발생으로부터 269일이 지난 시점인데요. 네,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주요 지휘부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은 특수본 수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못했고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구청장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임재 용산서장 그리고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만 물러나서 또 참사 책임을 가릴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